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오르다가 또 며칠 빠지니까 불안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 ETF들을 바탕으로 투자의 중요한 멘탈을 한번 잡아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따로 설정한 건 아니고 최근 검색 순으로 눌러보면 이제 제가 검색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관심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요, 지수형이 좀 덜 빠졌습니다. 오늘자니까 S&P 500이 1.36% 빠졌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 2.61% 빠졌네요. 이건 뭐 국내 주식이니까 오늘 국내 장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수형이 또 뭐가 있을까? 원큐 S&P 500 있네요. 1.37 빠졌습니다. 대략적으로 1~2% 정도 빠진 것 같고 나스닥도 1.64 정도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리츠가 0.31 빠졌네요. 그리고 441640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1.4이면은 뭐 지수형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학개미 2.59 빠졌습니다. 핵심 산업 액티브가 오늘 또 5% 빠졌거든요.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대략적으로 많이 빠졌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60일 대비고요. 이게 120일 대비입니다. 불과 2개월이고요. 불과 4개월입니다. 오른 폭 한번 보세요. 며칠 빠지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답은 장기 투자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해서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내 자산들이 전부 다 여기에 와 있거나 아니면 전부 다 여기 엣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은 시드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지성 투자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이게 100%로 들어가 있거나 여기에 100%로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버틸 수 없고요. 언젠가 한번 오르겠지 잘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분산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ETF는 떼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장기 투자가 핵심입니다. 메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ETF를 추천드리고 조언 드리는데 공격적으로 100% 들어가 있으면서 맨날 흔들려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슈드에 들어가 있는데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스파이나 QQQ를 모아가시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 액티브 계열도 앞서 보셨겠지만 좀 덜 빠지고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7대3이나 8대2 정도 하면 됩니다. 내가 인컴이 좀 많다 하신 분은 5대5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엣지 자산이 없으면 또 곤란한데요. 실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려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좀 먼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SMR이나 또 우리 팀 제도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속슬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는 그런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서학개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6개월 동안 35% 올랐습니다. 물론 시계열을 더 땡겨보면은요, 만원이 무슨 26,000원 됐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4개월 정도만 보더라도 35%가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보세요. 차트를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계속 오르기만 했나요? 빠지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빠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무서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버텨내야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지금 조금 빠져가지고 또 무서우면은 결과적으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팔고 나면 그게 저점이었나 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서학개미의 컨셉은 엣지 자산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하죠.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25개의 종목을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팔란티어 정도가 주가가 좀 밀려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 가장 베타 값이 큰,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라이즈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추천드렸다가 주가 폭락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지 사진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제가 늘 뭐 AS에는 진심인데 이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는 순식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이 그나마 조금 오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식을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이. 이때 24년 9월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금투세 얘기였어요. 지금은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비과세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심이 완전 나락으로 간 거죠.
자, 그다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보완 패키지법이었습니다. 금토세를 보완하자 하면서 기본 공제를 늘려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해외 주식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 당시에 해외 주식 담당자로서 증권사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전산도 완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백지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불가능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폭락했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더라도 급락하면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특히나 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ATM 기반입니다. ATM은 뭡니까? 배당을 극대화하고요, 수익 상승에 대해서 제한되는 게 OTM보다 더 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락하고 나면은 상승할 때 상승폭이 제한되니까 좀 불리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 69,000원까지 떨어졌었고 더 떨어졌었다가 이제 반등한 상황인데, 제가 이때 조언 드렸던 거는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시장 하락보다는 방어한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재투자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커버리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시장 오르니까 삼성전자 사라고 난리거든요. 이거 뭐 자료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와요. 근데 보면 8월 1일, 6일, 이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느끼고 할 때 이런 기사들이나 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인정해 주시고, 보란 듯이 반등했어요. 저점 찍고 이제 상법 개정하고, 그다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뭐 배당도 분리과세 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보란 듯이 완전히 반등해 버렸거든요. 싸게 배당 재투자하면서 모았던 분들은 지금 아주 고배당을 받으면서 잘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또 나락갔던 이유는 이 코스피가 약간 보합이나 조금 빠졌을 때였는데 더 많이 빠졌던 게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올라왔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게 또 장기 투자의 또 매력일 겁니다.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에이스 미국 중심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이에요.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면서 날아갔었거든요. 7,130원입니다. 사자마자 날아가가지고 한 번도 반등 못하고 여기서 원망 엄청 듣고 사람들이 손절하고 다 나갔어요. 근데 이게 보란듯이 완전 반등했거든요. 아직도 시총이 124억입니다. 상장 타이밍이 안 좋았죠. 쌍욕도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 종목들을 설명드렸던 게 2025년 1월 23일이었네요. 종목은 40개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제조업을 누가 하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유틸리티와 소매, 건설 장비, 산업재,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파워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전기 분배, 지금으로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15불이었거든요. 지금 317불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꾸준히 가져가셔야 반등하는 포인트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에서 이 컴포트 시스템즈라는 픽스 코드를 쓰고 있는 게 534불이거든요. 성과 한번 보세요. 인베스팅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뭐 무슨 업을 하는지는 제가 적어놨는데 난방 환기에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534불이었죠. 현재 919불입니다. 장기 투자하면요, 특히나 미국 주식은요, 웬만해서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그 흐름을 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코어 앤 메인 같은 것도 사실 이때 되게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숫자원 인프라고, 그리고 뭐 지방 자체 단체장까지 나와가지고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적이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63불에서 지금 현재 44불에다가 원인까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ETF는 분산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40개로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제조업의 이 포인트는 결국 관세 카드였고 리쇼어링. 지금은 뭐 아무도 리쇼어링 얘기를 안 하지만 이 당시에 리쇼어링 이 기억나시죠? 관세 들고 나와가지고 요럴 때 결과적으로 본인 자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 건물 짓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이 흥할 것이다 라고 했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드슬이라는 ETF 제조업의 3배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이것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몰빵하시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선순환 되는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섹터가 11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IT나 그다음에 뭐 생필품, 그다음에 의학,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성장한다라는 거고, 최근 트렌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밸류체인까지 더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면요, S&P 500을 꾸준히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잖아요. 항공위성에 투자할 것이냐, 우주산업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SMR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것이냐, 좀 본인만의 어떤 그 트렌드를 좀 뛰어넘는 포인트는 꾸준히 ETF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처럼 아싸리 7대3으로 나누어주는 포트폴리오가 제가 26년에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되니까, 다 엣지 자산에 100% 몰빵하니까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거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나 그다음에 아마존도 있는데 알파벳도 있고, 이렇게 그 대형주들을 30%를 담고 나머지 배당주를 70% 담으면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가져가라는 거죠. 시장이 좋으면 같이 올라올 거고요. 시장이 좀 안 좋으면 배당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크게 안 잃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때가 되면 또 올라오는 그런 컨셉인 거고, 또 퇴직연금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그 구성 비율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 50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좋으면 나스닥이 크게 올라오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채권이 기본적으로 4% 정도의 배당을 깔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스닥보다 변동폭은 훨씬 작으니까, 물론 지금은 0.7 정도 됩니다. 한 30%덜 움직여요. 그러면서 성과는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진짜 어려우면요, 제피큐 투자하세요. 레인지가 5년 동안 뭐 5%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만 맞춰놓으면 뭐다? 배당이 8%가 나온다. 옛날엔 12%였잖아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S&P랑 QQQ가 이렇게 빠질 때 배당 포함하면 마이너스 3%였습니다. 빠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이 배당 다우 비중 전환하는 거, 처음에 스파이 75 가져가고 슈드 25를 아예 동시에 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생애 주기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15년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15년이 되기 2년 전부터 슈드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안전하게 은퇴 생활을 하라는 거죠. ETF 내에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은 심지어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드렸지만 되게 메리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니면 진짜 모르겠다, 제가 늘 말씀드린 441640 아니면 0049M0 검색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면은 제 방송 자주 보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옵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엣지 자산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것들을 고르셔야 돼요. 지금 와가지고 슈드 산다라고 하시거든요. 슈드는 비쌀 때 사는 거잖아요. 장 오를 때 안전하게 좀 이렇게 비싼 것처럼 빼놓을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빠져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밀려있는 거는 뭐 시장의 사이클상 배당주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뭘 사도 좋은데 굳이 덜 빠져있는 걸 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시장 올라올 때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볼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때, 혹은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아니면 금리 인하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멘트 하나에 뒤집힐 수 있는 게 또 미국 주식 아니겠습니까?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소울 SMR도 되게 좋은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 CEG나 카메코 같은 것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비스트라 에너지나 오클로나 그다음에 UEC 이런 종목들은 G 번업하는 가스 터빈 돌려가지고 열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다음에 NRG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갔다가 지금 15,000원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 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고성장, 그다음에 고기대감을 갖고 있는 고퍼 시대예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빠지면 또 왜 빠지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이 맞잖아요. 뭐 이런 특수한 상황 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건전하게 가려면요, 좀 밀렸다가 또 실적을 확인하고 또 올라가는 것이 그동안의 미국 주식의 상승 트렌드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됐었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힘들어서 팔면은 이걸 못 가져갑니다. 뭐 좀 기억해 보시고, 저랑 같이 있으면 크게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요? S&P 이런 거를 꾸준히 사시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좀 빠져서 속상하다라고 한다면은 케어해 주셔야죠. 10만 원, 20만 원 더 마음 써주고
토스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기본은 10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앞서 보시면은 여기 뭐 더 보면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거든요. 이렇게 오르고 더 많이 올랐고 요거 이제 2달 빠진 거예요. 여기 한 달, 여기 한 달. 근데 미치겠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12개월 오르고 2개월 빠져도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려니 하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케어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빠졌구나. 밥 좀 먹자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더 태우고 단가를 다만 뭐 몇십 원, 몇백 원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힘들 수 있는 뭐 그런 때라서 멘탈 케어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ETF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